분노에 가득 찬 채 길을 내달리고 있는 한 남자. 허리에 찬 검, 고풍스러운 갑옷, 기사의 복장을 한 채로 쉬지 않고 달려 자신이 사는 저택에 도착한 남자는 자신을 막아서는 경비병들을 가볍게 제압한 뒤 숨 돌릴 틈도 없이 다시금 저택 안으로 달려갑니다. 이 남자가 이렇게 달리며 만나고자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의 조부였죠. 잠시 후 남자는 저택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왔고 저택 안 집무실에서는 남자의 조부가 심장에 칼이 꽂힌 채 싸늘한 주검이 되어 발견됩니다. 크게 당황한 표정으로 이번에는 저택 바깥을 향해 내달리기 시작하는 남자. 그가 자신의 조부를 살해한 걸까요? 과연 이 남자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아주 먼 과거, 귀족과 평민이 나눠진 채로 대통령이 아닌 왕이 국가를 통치하며 군인이 아닌 기사단이 왕실을 호위하던 시기, 검술이 출중한 이는 기사가 되고 그중 자유로운 이는 용병이, 두뇌가 특출난 이는 마법사가 될 수 있는 영웅과 난세의 시대. 능력 있는 자는 무엇이든 될 수 있지만 귀족과 평민의 벽을 깨부수는 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겨졌죠. 그 시대에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테라 왕국, 그곳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던 귀족 사회에 한 남자가 나타나 질문을 던집니다. 귀족이란 계급은 재화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인가? 모든 귀족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한 문장의 질문. 누구도 상상해보지 않았고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았기에 그 어떤 귀족도 쉽사리 답하지 못했는데요. 결국 엄청난 양의 황금을 받고 귀족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계급 피라미드의 최상위층에 홀연히 나타나 진정한 돈 찍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이 남자의 이름은 캐드럴. 가진 것 하나 없는 평민으로 태어나 테라 왕국 역사상 가장 많은 황금을 거머쥐게 된 거상입니다. 캐드럴이 귀족 계급을 탐냈던 건 단순히 명예를 위해서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왕국을 관통하는 대수로 공사의 필요성을 제시했고 모든 비용은 자신이 낸다는 조건으로 이 대공사를 실행할 수 있는 위치, 즉 권력을 요구했던 거였죠. 그렇게 캐드럴은 다이아 남작 가문의 시초이자 가주가 되며 캐드럴 다이아로서의 두 번째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성공만을 추구하며 뛰어난 수완을 바탕으로 분야를 막론하고 손대는 족족 큰 돈을 벌어들였던 캐드럴 다이아. 하지만 캐드럴의 가족에게 있어서 그는 단지 폭군일 뿐이었습니다. 귀족이 된 이후 언젠가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될 후계자가 어딜 가나 있는 평범한 인간이기를 거부했던 캐드럴은 머리 하나로 귀족 자리까지 차지한 자신의 두뇌에 견줄만한 후손이 탄생할 때까지 말 그대로 자식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집안의 딸이 지혜롭다 하더라 하는 소문이 들리는 즉시 캐드럴은 거액을 들고 찾아갔고 상대방이 돈을 거절하면 명예를 들이밀며 명예조차 거절하면 상대방의 집안을 몰락시켜버렸습니다. 그렇게 광기 어린 번식을 계속해 나가던 캐드럴에게도 드디어 그나마 똑똑한 자식이 태어났지만 두뇌에 비해 성격이 유약하여 캐드럴은 또 한 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을 양산해내기에는 너무 늙어버린 육체. 이제는 건강한 몸이 아니었던 캐드럴은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자식을 만들지 못하는 몸이 되었다면 손자를 만들면 되잖아. 그렇게 캐드럴의 수많은 자식들은 타이로 결혼을 해야 했고 그나마 기대를 받았던 영특하지만 유약한 자식에게서 마침내 캐드럴의 소원을 이뤄줄 유능한 손자이자 주인공 도미닉 다이아가 태어납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영특한 손자의 탄생. 하지만 캐드럴의 진짜 관계는 그때부터였습니다. 손자에 대한 걱정과 존중 따위는 없는 엄격한 후계자 교육, 그리고 그 중에서 귀족들로 하여금 더 이상 캐드럴의 사업에 참견하지 말라는 경고를 보내기 위해 죽여야 할 사람이 누구일지 선택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앗아갈 사람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일은 아직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도미닉에게 너무나 가혹했고 결국 도미닉은 끔찍한 후계자 수업과 자신의 조부 캐드럴에게서 느껴지는 대적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도망치는 걸 선택하게 됩니다. 캐드럴에게서 도망친 도미닉이 선택한 길은 왕실의 기사, 그곳이라면 캐드럴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그는 기사를 배출하는 사관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사관학교는 캐드럴의 영향력 밖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미닉이 간과한 한 가지가 있었죠. 캐드럴이 엄청난 규모의 재산을 쌓고 귀족 지위까지 얻어내며 만들어온 수많은 적들, 기존의 귀족 시스템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나머지 귀족이라는 프라이드에 크나큰 상처를 입었던 기존의 왕실 귀족들을 비롯한 캐드럴을 싫어하는 이들의 영향력은 사관학교에 닿기 충분했습니다. 귀족 출신도 아닌 가짜 귀족의 후손인 도미닉이 왕실 기사로 출세하는 걸 도저히 볼 수 없었던 그들, 그리고 이미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었던 그들의 자식들은 계속해서 도미닉을 방해했으며 어떻게든 그가 사관학교를 성공적으로 졸업하는 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캐드럴의 잔인한 후계자 교육을 받아온 도미닉에게 귀족들과 그 자식들의 괴롭힘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캐드럴의 잔인무도함과 용맹함까지 물려받았는지 도미닉은 계속된 괴롭힘을 버텨내며 수련에 매진했고 어느새 훌륭한 예비기사가 되어 학생 대표를 선발하는 선발전에서도 연전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대놓고 도미닉을 괴롭히던 귀족들, 뿌리는 같음에도 귀족 대우를 받는 도미닉이 아니고와 계속해서 그를 조롱하던 평민들 그 누구도 도미닉의 적수가 되지 못했죠. 계속된 승리와 함께 결승전까지 진출하게 된 도미닉은 캐드럴 밑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진정한 자유로움을 만끽합니다. 이제야 조부의 그늘에서 벗어났다는 성취감까지 느껴졌죠. 하지만 도미닉의 기쁨은 결승전 전날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결승전 상대이자 레플리 가문의 장남인 에드가 레플리가 도미닉의 부모를 인질로 잡고 도미닉을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지만 도미닉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에드가가 단독으로 벌일 만한 일이 아니다. 레플리 가문이 감당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비록 돈으로 산 귀족 자리지만 결국 부모님도 귀족이다. 귀족이 귀족을 인질로 잡는 건 불가능하다.
고민을 거듭하던 도미닉이 내린 결론은 다름 아닌 캐드럴의 개입. 캐드럴이 손자 도미닉을 굴복시키고자 도미닉의 부모이자 자기 자식 부부를 귀족들에게 바쳤던 것이죠. 지금껏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격렬한 분노가 도미닉의 몸에 용솟음쳤고 도미닉은 그대로 자기 가문의 저택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든 넘겨도 도미닉을 굴복시키고자 하는 캐드럴의 흉계는 계속해서 이어질 게 뻔했기 때문에 도미닉은 어떻게든 자신의 조부와 결판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길을 달려 저택의 경비병들을 뚫고 캐드럴의 집무실에 도달한 도미닉의 눈앞에 비친 건 심장에 단검이 꽂힌 채로 살해당해 있는 캐드럴의 시체였습니다. 그리고 도미닉이 당황할 시간도 주지 않겠다는 듯 그를 뒤따라온 경비병 역시 캐드럴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분노에 가득 찬 채 저택을 뛰어들어온 도미닉, 그리고 직후 살해당한 채로 발견된 캐드럴. 누가 보더라도 도미닉이 자신의 조부이자 가주인 캐드럴을 살해했다 라는 상황으로 보여지기 충분했죠. 지금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닥친 건지 판단할 새도 없이 도미닉은 그 길로 저택을 떠나 테라 왕국에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도망치던 도미닉의 뇌리에 스친 수많은 의문과 두려움. 철인과도 같던 조부를 살해한 범인은 도대체 누구인 건가? 누군가 자신에게 누명을 씌우고자 음모를 꾸민 건가? 하지만 도미닉은 일단 도망쳐야 했습니다. 누구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건지 깨닫는 건 도미닉에게 그저 사치였고 부모님의 주검마저 내버려둔 채 도망치며 도망자의 삶을 몇 년간 계속하던 그는 죽지도 살지도 못하고 목적도 의미도 없는 삶을 보내던 중 자신이 가장 잘하던 검술이라는 재능을 살리고자, 그리고 언제든 다시 도망칠 수 있는 곳에 정착하고자 국경의 끝을 수비하는 테라방위대에 몸을 맡기게 됩니다. 앞으로 믿기지 않는 삶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될 거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죽음에게서 도망치는 남자, 아니 죽음이 도망치는 남자. 그렇게 무한회귀기사 도미닉 다이아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IP를 활용한 웹소설 샤이나크 작가님의 무한회귀기사전의 배경 및 프롤로그 부분을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어떤가요? 태어났을 때부터 자라면서까지 수많은 시련을 겪어야만 했던 도미닉이 앞으로 어떤 인생을 겪게 될지 너무 궁금해지지 않나요? 도망자의 신분으로 테라방위대에 들어가게 된 뒤로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겪으며 무한회귀 능력까지 갖춘 기사로 성장하게 되는 도미닉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프롤로그 이후 첫 번째 에피소드인 닫힌 시간부터 앞으로 저 덕섭이 계속해서 요약해드릴 예정인데요. 혹시 다음 내용을 미리 보고 싶으시다면 카카오 페이지에서 무한회귀 기사전을 직접 읽어보실 수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이상 덕섭이었습니다.